에어컨에 관련된 교육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좀 에어컨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던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마 이 내용이 리바이벌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내가 이때 당시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었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보여주면은 자 먼저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서 재생 목록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가 막 약간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좀 약간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S9 스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게 아마 제 동생이 한번 정리를 해준 것 같은데 여기에 에어컨 스쿨, S9 스쿨에서 시즌 2 해가지고 에어컨의 원리라고 해서 1, 2, 3, 4를 만든 게 있어요. 이 1, 2, 3, 4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열어보시면 아마 이제 에어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처음에 저도 에어컨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무슨 뭐 고압이니 저압이니 떠나서 뭐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고장을 게이지로 본다고 하는데 게이지를 어떻게 보지? 이거를 이제 보통의 예전의 교육 방식들은 게이지 방향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가스가 없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막힌 거,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정형화되지 않는 그냥 룰, 그냥 이거 게이지상에서 이렇게 되면 뭐 바꿔야 돼, 뭐 불량이야, 이런 식으로만 이제 교육이 진행됐던 거고 그런 매뉴얼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을 접근할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어컨 전문 이제 공학 서적을 구매를 했죠. 그래서 그 책을 나름 이제 제 공부 방법은 이제 남을 가리키기 위한 교육 준비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봤는데, 어, 약간 느낌이 딱 왔던 게,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구나. 내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즉, 이거는 신입 정비사를 이제 같이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이제 S9의 신입 정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해 에어컨이 처음이다. 물론 이제 처음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제 다른 샵에서 일했었던 거를 토대로 그냥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에어컨 장비를 물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에어컨 가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장비에 연결해서 이거 저압 고압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회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원리를 이해하고 왜 여름철이 되면은 왜 에어컨 가스를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알게 되면 아무래도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러 온 차를 맞이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좀 재밌는 마음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정비를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크게 없어가지고 어떤 특정 장비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장에서 만난 대표님들한테 이제 길 동량처럼 대표님 혹시 밤에 야간 작업 있으시면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좀 배웠던 게 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어, 어. 제가 저녁 8시에 합니다. 저녁 8시에 하고요. 어쨌든 계속 진행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를 하고 아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토킹이 돼야지 아마 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뭐 고압 저압 무슨 단일 팽창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잠깐만 이건 내가 댓글 달을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갔나요? 네. 에어컨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저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진짜 더운 날에는 저희 가게 앞에 물을 뿌려요. 왜냐면은 복사율이라고 하죠. 아스팔트가 뜨거우면은
주위가 다 덥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습해진 거잖아요. 그럴 때 물을 뿌리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됐을 때 시원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뿌리는 거고, 또 단적으로 이제 몸에다가 알코올솜을 이렇게 발랐을 때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게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주위의 열을 이제 흡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시스템은 간단하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주위의 열을 흡수해가는 이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차 내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사이클이 생기는 거고, 차 밖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한동력 하는데 무한동력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밖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으면은 이제 밖에서 엔진의 외쪽으로 에어컨 시스템에서는 기체에서 액체로 바꿔서 실내로 액체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이 마우스가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면서 액체에서 기체가 됐을 때 여기는 이제 실내, 여기가 이제 차 실내, 그죠? 이건 실외.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액체에서 기체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스팔트에다 계속 물을 뿌려줘야지 시원하듯이, 물을 또 크고 하면 한참 더울 때면 언제 물 뿌렸어 하고서는 이제 다시 물을 뿌려야 되나, 이거 물 아까운데 이렇게 하는데,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 물을 계속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엔진에서는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에어컨 콤프나 콘덴샤 이런 구조적을 이용해서 기체로 바뀐 거를 다시 액체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면 에어컨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에어컨의 시스템은 뭐다? 액체에서 기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에어컨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주제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지금 뭐다? 비기너들, 이제 정비를 시작한 친구들, 이제 뭐 자격증 딴다고 뭐 기능사 한다고 뭐 에어컨 시스템 정비 기능사 시험 봤더니만 또 에어컨 게이지 볼 줄 알아? 에어컨 컴프레셔 뭐야?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정형화돼서만 설명을 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원리의 생활적인 현상을 이용한지를 모르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써야 돼.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